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자, 오늘 5월 1일 노동절 휴일을 보내고 계실 건데요. 예, 저녁에 여러분들께 어제 영상을 바로 휴일 전이라서 못 보내드려가지고, 네, 오늘 뭐 미국 추이도 보고, 네, 종합해서 설명과 전망만 하면 안 되죠, 그죠? 전략이 나가야 되니까 주요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예, 한 30분 내에 방송을 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도 올라가다가 2700 코스피가 한 10 정도까지 간 다음에 오후는 좀 흔들렸죠. 이날 흔들릴 이유는 일단은 휴일 앞둔 경계감 주중에 딱 이렇게 한국만 이렇게 지정 날짜에 쉬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한국 상황상 예, 지금 이제 FOMC 또 경계감까지 뭐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밀렸는데 미국 증시가 예, 어제 뭐 좀 반락폭이 깊었습니다. 왜 깊었냐 하면은 이유는 고용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높게 나오자 나스닥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한 2% 변동이 보였죠. 이날 변동의 주 원인은 또 급등했던 테슬라가 한 5.5% 빠진 게 컸어요. 물론 뭐 AI 핵심들도 빠졌습니다만은요. 네, 일단은 요 부분이 이래 되면은 금리 인하 당장 안 될 것 같아. 혹시나 페드에서 고금리 정책으로 추가 금리 인상으로 가면 어떡해? 요런 경계감이 먼저 선반영 랠리 이후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시장이 주춤거리다가 이제 뭐 지금 변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도 한 0.7 정도, 예, 0.7에서 0.8 정도 하락하고 있죠. 네, 이제 FOMC 이제 2일차에 어떤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 미국 시간으로 2시니까 아마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발표가 제가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예측되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페드가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근데 결론적으로 시장은 4월에 이어가지고 5월 초순에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하고 경계하는 물량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데, 중요한 거는 페드는 쉽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까지 제가 휴일을 동안 지금 또 내일 제가 또 뭐 아카데미 네, 준비도 앞두고 사무실에 와서 쭉 검토한 바는 패드는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돌았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지켜보겠다. 네. 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에서 지금 고용 지표, 뭐 고용 비용이죠. 고용 비용이 올랐다는 것은 인건비가 최근에 이런 5% 금리 상황에도 올라갔다는 뜻이죠. 네. 쉽게 기다려 볼 것이고, 지금은 쉽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요 뒷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미국의 금융 뭐 기득권이자 금융 주도 여러분들이 뭐 세계 금융 자본 유태인들이 아는 거 알죠? 네, 그리고 미국 각 정당의 최고의 후원자도 유태인 금융 자본이에요. 유태인 금융 자본은 이번 대선에 누구를 밀고 싶을까요? 트럼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 하고 뭐 지난주는 그 옆에 있는 오른팔 해당되는 참모가 중국이 내년에 대만을 치게 되면은 내년 이후라고 딱 뭐 말씀드리긴 낫겠죠. 하는 계획은 잡혀 있어요, 실은. 네. 한국군은 출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도 트럼프는 사실 되면은 괴로운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죠. 근데 뭐 다행히도 최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했습니다. 전체 51개 주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재선을 밀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낙점되어 있는 케네디의 2세죠. 케네디 3세. 로버트 케네디 의원은 일단은 무소속으로 세를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단 미국 정치적 상황도 이해해야 됩니다. 투자는요. 네, 지금 오히려 로버트 케네디의 지지율은 트럼프를 뺏어오는 거죠. 바이든 표를 뺏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절대 보장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대금융, 유태인들 그 메인 자본들이 바이든의 연임을 재임이 되려면은 주식시장의 판을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대 미국 정시가 대선 전에 하반기에 깨지면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거의 뭐 과거에 그 부시에서 오바마, 클린턴 이런 변경되는 스토리를 보면은 거의 다 그랬거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의 스탠스를 딱 쥐고 있다가 조금만 지표가 개선이 되면은 페더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내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왜? 예, 지금 이제 미국 금융과 유태 자금은 바이든에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큽니다. 조금만 오전돼도 아마 6월 넘어 7월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9월, 10월 넘어가면 어려워집니다. 대선 앞두고. 요것 때문에 저는 장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다만 우리가 2,550에서 2,700까지 2,710까지 지금 한 저점 대비 한 160포인트 가량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저점을 높이는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해서 이중바닥형 경계매물은 이때 그것이 장의 추세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저점을 다지는 하락 변수는 단기 변수죠. 존재합니다만 장은 끝나지 않는다. 두 번째 제가 자막에 놀리지 않았는데 미국이 이번에 이제 법인세 엄청 걷었겠죠? 잘 나가는 데다가 뭐 주가도 비싸고 그래 법인세 요번에 많이 걷었어요. 요거 올 제가 보기에는 3분기에 돈을 풀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는 세수가 증가돼 가지고 세수를 선거 전에 집권당은 풀려고 할 거예요. 그게 뭐 어떤 효과가 나오죠? 유동성의 보강이 나오면서 유동성의 보강은 주가로 해준다. 코로나 때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뭐 두당 20만 원씩 주고 이러니까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끌어올리더라는 거지, 주가를. 실은 지금 국회를 확실하게 정확한 대한민국 민주당도 개인소득, 기본소득 있죠? 뭐 지금 이제 전 국민에게 뭐 한 20만 원 지금 배정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나오거나 그거 정확하게 뭐 언제 시행될지 뭐 최근에 뭐 전 정치 일정에 사실 관심은 없는데 정책에만 관심 있다 했죠. 그것은 시장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예요. 왜? 그것들이 20만 원이 10명이면 200만 원이고 100명이면 2천만 원, 1000명이면 2억이다. 그죠? 요것이 한 2천만 명 이상의 소비하고 돈이 돌죠. 수혜를 받은 자가 돈이 쌓이죠. 요 투자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보강이 저는 3분기에 될 거고 5월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서 시장이 조정을 마치고 일어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다만 저는 이번에 뭐 지금 오늘 저녁에 페더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제 긍정적 멘트로 나오면서 시장의 근심을 해소시키는 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오늘은 이틀 조정해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는 우리가 내일 새벽에 발언 이후에 시장 장 막판에 반응합니다. 거의 뭐 장 마감 전 1시간 전에 발표할 거예요. 미국 시간으로. 그렇단 말은 우리가 내일 새벽 한 4시 이후 정도 되어야 되겠다. 그죠? 네, 그때까지 또 안 주무시지 마시고 또 너무 경계하지 마세요. 이 변동성 구간에 있으나 기본적인 성장의 축이죠. 실적 성장이 확고한 놈, 당장 발표할 명함을 발표해도 뭐가 있는 놈들 위주로 당기는 올라가고 또 지금 밸류업을 내일 정부가 발표하겠죠. 밸류업을 내일 정부가 발표할 겁니다. 밸류업 관련해서 최근에 좋았죠. 자동차부터 금융 또 CJ 이런 주가들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보니까 밸류업이 발표가 되었을 때 수급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내일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한국의 기관, 지금 큰 손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뒷줌을 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소수 섹터의 기관 수급만 몰려 있어요. 지난주에 저 영상의 댓글에 아는 세무 요 방송을 들으시고 아는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금투세 적용이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 하는데 올해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얻었다고 저한테 글을 올리셨죠. 헷갈린다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니까 메모하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 뭐 대한민국에 있는 세무사님들께서도 정확하게 이 시장 정책을 몰라요.
뭐 하고 있는 뭐 기업에 관심, 뭐 세법에 관심이 많지. 내년 6월부터 세금은 적용됩니다. 다만 그거 무서워서 지금 투자 안 하실 분은 여기는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소수는 해당되시겠죠? 5천만 원짜리 계좌 따블 내가 5천만 원 내도 세금은 내야 돼요. 이왕 뭐 이거 아직 결정 안 나는데 된다면 저는 이 문화가 대한민국에 적응하고 정착하기를 바라봅니다. 과도기가 있겠죠. 내년 6월에부터 부과가 되면은 1년을 기준으로 하죠. 2025년 6월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1년 기준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24년 6월부터라는 거예요. 그 댓글을 다신 선생님은, 우리 구독자님은, 예, 그렇다 해서 뭐 지금 거래하는 세무사를 낮춰보거나 뭐 원망하지 마세요.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건 제가 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건질거려서 확인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내년 6월 부과가세의 기준점이 된다. 오케이? 그 안에는 뭐 주식 투자 이익 또는 뭐 여러분들 펀드 수익 이런 것들이 포함돼가 금투세죠. 안 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한다면은 시장은 적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돈이 딱 기관들이 운영한 기관들이 뭉팅으로 지금 몰려 같이 다녀요, 이놈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저 라인에는 그 후배들도 실은 저 같은 스타디 그룹 모임을 하고 있대요. 모임을 하면서 예, 주간 단위로 만나가지고 섹터 정해놓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저들의 수급에 의해서 수급이 결정나고 움직이기 때문에 화력이 약한 일반인들이 저가 매수한다 해서 바로 가진 않아요. 어제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78,000대로 76,000대에서 플러스 2,000원 정도 나면서 플러스 반응이 있었는데 소부장이 안 따라왔죠. 잠깐 움직이다가 말죠. 바로 그런 것에 기인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2일날 정부가 밸류업을 발표했을 때 선반영이 강화된 쪽은 뉴스의 팔자로 그 친구들을 차익 매도 자산을 확보해 놓고 그 자금이 이제 내일 이후에 주반에 5월 첫째 주 어디를 쏠 거냐를 잘 지켜보세요. 그게 아마 올해 주도권을 잡을 업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후보군들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또 단기간 뭐 전력기기고 소수 화장품주 화려하죠. 그들 실적이 좋아 실제. 그들 쪽으로 몰리고 다른 쪽으로 2차 전지도 테슬라가 15% 급등하니까 바로 갈 줄 알았죠. 저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테슬라의 이번 모멘텀은 자율주행 FSD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야. 완전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그거의 전면적 수혜는 예 지금 소위 말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대접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는 급등했었죠. 나중에 이제 지금 금요일날 실적 발표 나오고 다시 17만 3천까지 무려 주당 한 3만 3천 이상 났던 네, 저기 다시 또 조정화되었던 현대오토웹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두가 또 길어져 버렸네요. 근데 아는 것보다 모르시는 거 아는 게 좋고 오늘 제가 AI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제가 내일 아카데미 영상을 뭐 계속 지금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거부하기도 힘들어요. 한 대여섯 번 제가 방송 출연을 거부해가지고 콧대 높은 전문가로 지금 악명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방송국에서. 근데 저도 이제 5월 이후에 아마 저녁 프로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저도 고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카데미의 제목은 대시세는 이럴 때 만들어진다. 지난 20년간의 궤적을 가지고 대시세가 만들어지는 가장 강력한 모델, 세 가지 모델의 유형을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아마 그 강의는 유료 강의가 될 겁니다. 네, 저 강의는 공짜는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유료 강의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참고는 하시고, 지금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 중요하니까, 이 여인수TV는, 비기수TV는 이게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지속 증가돼요. 주가가 이제 등락이 존재하는 거지. 주가의 등락이 존재하는 게 AI 반도체의 시세는 지속적으로 뭐 이어진다 봐야지. 끝난 거 아닙니다. 전혀. 예, 엔비디아 지금 끝났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마이크론, 한국의 삼성전자 끝난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 반도체도 가격 매력이 떨어져 봐. 그러면 다시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나중에 이제 반도체 이야기가 등락은 존재한다. 올라왔으니까 등락 있고 먼저 선반영한 거는 뱉어낸다는 거지. 근데 5월 재무상 시점은 도래는 유력합니다. 유력하다 보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다 도토리 키재듯이 2차 전지 반도체 누가 먼저 가고 누구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제가 조금 전에 휴일인데도 저 라인에서 다 지금 일하고 있어요. 다 친구들. 요즘 뭐 되게 요거 하나로 일이 된단 말이에요. 핸드폰 하나로. 모든 자료 여기서 다 들어가지고 여기서 보고 주고받고 교신하죠. 지금 2월 수출입 동향이 4월 30일 어제 나왔었는데 2차 전지는 좀 좋은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할게요. 회복 시그널이 나오는데 다만 속도가 빠를 거냐 차분히 갈 거냐 문제죠. 그 다음에 이 전력기기도 분석이 좀 나오는데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전력 부족 사태가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마크 주쿠버도 최근에 뭐 인터뷰를 통해서 어렵사리 예전에는 뭐 AI 반도체, GPU 반도체, H100 같은 거는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도 힘들었대요. 정말 구하기도 힘들고 막 줄 서라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공급망이 좀 풀려가지고 구할 수는 있다. 근데 전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Still now.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현대일렉트릭보다는 배전기에 주목해라 하면서 LS 일렉트릭이 끝이 아님을 말씀드렸고 15만원 초에서 어제 장중 18만원대까지 갔습니다. 그냥 요 방송만 들으시도 당장의 수익은 그게 컸죠. 지금 좀 이격이 벌어졌는데 매물 소화되면은 잘 보세요. 다만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근접하기 때문에 9조 원대는 좀 메리트가 없다. 다시 가격 조정이 고점 대비 한 20% 이상 작용이 된다면은 그것은 제가 긍정으로 읽겠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당장은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네 여러분들이 주변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사무실이나 있는데 편지도 이메일도 제발 좀 보내주세요. 한국인들은 이걸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넓은 곳에 살고 넓은 곳에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데요. 왜 우리는 지정 날짜에 자꾸 쉬려고 하냐고가 안 좋은 그 유교적 문화입니다. 3.1절, 3.1 운동을 기리는 거죠. 꼭 3월 1일 날 쉬는 게 아니고 유교적 문화예요. 미국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 데이, 콜럼버스 미국 발견데이 때 쉬죠. 둘째 주 월요일 또는 셋째 주 월요일을 맞춰준단 말이에요. 기념을 하고 뜻을 기리는 거죠. 6월 6일 현충일. 6월 달에 우리가 현충일을 우리 대한민국 한국전쟁의 수많은 희생자들을 기리고 공산화 되기 일보 직전에 미국이 도와준 거가 우리가 공산화가 안 된 것 뿐이에요. 제가 한국전쟁을 좀 틈틈이 공부해 보니까 참 할 말은 많은데 생략하고 셋째 쉴 때 잘 쉬어야 돼요. 휴일 문화 이거 선진국으로 할수록 매우 중요합니다. 쉬는 문화. 잘 쉬어야 생산성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딱 끊겨가지고 제가 예를 주중에 휴일 있는 주간을 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주간 치고 주가가 좀 요동 안 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화장품도 실적 발표 앞두고 시세가 터졌죠. 또 APR 시세가 28만 원대까지 터졌어요. 강조되고. 자, 당장은 배전기 전선은 요번에 야기가 너무 화려해. 단기가 한 50%짜리 게임이 나지, 50%. 너무 화려하면 좀 빼야지. 물론 실적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배전기 시장 관련주로 LS 일렉트릭 18만 개 줄 시총 5조 원대인데 매물 소화는 이때 여전히 저 친구는 추가적 제가 상승 기조 자체를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LS 그룹이 확실했죠. 확실했고, 이 배팅 자금도 붙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제일 화려한 시세였더리고. 화장품준의 대장은 APR입니다. 이제 28만원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신규 매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만든 토마토의 그 선택과 집중해서 제가 최근에 유행하는 돌파가 되고 나서 시가 터진다. 전고점이 돌파되고 배팅이 들어와요. 돌파 매매가 성행한데 그것도 제가 돌파 매매 하나의 모델이 될 거다. 27만원 돌파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라갔죠. 다만 이번 주에 이제 추가 상승이 화려해가지고, 네, 호실적인 발표가 나올 경우에는 네, 차익 매도가 유리하겠죠.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네, 쭉쭉 넘어갈까요, 섹터? 삼성전지가요, 삼성전자네요. 지금 뭐 저녁에 강의 준비하고 급하게 제가 준비해 온다고, 네, 오타가 하나 생겼습니다. 2분기부터 HBM 양산 스케줄이 어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데 AMD 향이야. MI 350일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했고 3분기 후 엔비디아 향 등이 때문에 삼성전자 꿈이 있죠. 주식은 꿈이 있어야 돼. 배팅하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18만원, 19만원 가면서 HBM 잘 나가는 초호황기에 들어선 산업이단 말이야. 분명히 끝이 아니에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팅하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3분기부터 매출이 발생된 그 기대치가 첫 번째 크고, 두 번째 제가 2분기 실적에 무엇이 원동력이 되었는가를 체크를 해보니까, 네, 2분기 실적의 견인차 역할은 낸드 메모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흑자 확대, 이게 제일 컸던 거예요.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은 여전히 메모리고, 메모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플래시 메모리란 말이에요. 핸드셋,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낸드잖아요. 낸드의 가격이 보고됐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건 시황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보고 6조 원대로 금방 점핑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HB의 모멘텀은 분명히 살아있고 이 모멘텀은 하반기 대박을 이끌어낼 중요한 후보들입니다. 다만 단기는 지금 보니까 기관 자금이 조금 뭐 지금 당장의 섹터에 가 있겠죠. 밸류업 발표 전까지 밸류업도 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가르쳐드린 몇몇 모멘텀 주가들 여러분들 먼저 선편입이 되신 분들이 계실 건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시장이 안 도와주면은 조금 더 뭐 매물 압박을 받거나 흔들리다가 갈 수 있다 생각하세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루 잘 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내일 새벽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정이 나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칩랩 패키징, 2.5D 패키징, 요 패키징 관련 도입되는 기술은 분명히 하반기 열려요. 일단 제가 2.5D 패키징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칩랩 패키징에 해당되는 것은 공통적으로 3개 기업이 있는데, 네페스아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이 3개 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하나의 기업에 몽창 몰아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한 기업에 베팅해 주는데, 다만 삼성전자의 성격은 듀얼 밴드 이상, 2개 이상의 공급자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다만 그 기술력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그래 좀 보셔야 되겠고, 설계도 제가 관련주 이야기 드렸어요. 지금 실리콘밸리에 특화되어 있어요, 지금 인원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반도체는 이제 2나노로 가게 하는 과정, 3나노에서 2나노 경쟁에 지금 약간 뒤쳐져 있죠. 잡기 위해서 정말 하이 퀄리티 반도체 설계 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이고, 이 반도체 설계 기술에 IP를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이 있다 했죠. 그게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린 기업이에요. 네, IP 투자에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다만 이제 단기는 조금 뭐 시장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만 밸류업 이후에 장세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자. 2차 전지로 가든지 반도체로 오든지 아니면은 밸류업을 새롭게 베팅할 건지, 그 3가지 사항 중에 하나는 도출됩니다, 분명히. 순서의 문제만 있지 2차 전지도 지금부터 부정적으로 보시면 바보입니다. 낸드 시황이 반도체 삼성의 상승을 이끌었다. 다만 이 설명드린 테스 같은 주가 매우 지금 밑에서 매집이 많이 들어지고 있는데, 역시 뭐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 터닝 포인트가 나오겠죠. 웨이퍼 적청 장비까지. 경계 매물 수화 후 수급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2차 전지는 이번에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갖고 제가 14만원 초에 본코너에서, 그리고 그날 오후에 토마TV에서 말씀드렸더니 현대오토웨버가 단기간 13만 5반 14초에서
어제 테슬라 급등하니까 17만 4천 원까지 전날 16만 원대에서 그냥 한 방에 급반등 나왔었죠. 다만 이제 그게 뉴스에 일단 1차적으로 팔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장은 미국 증시는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자동차 판매량이 받쳐주는 기업, 실적이 나오는 GM4도 현대기아, 요게 상승 기조가 여전히 확대되는데 이들은 잘 가는데 한국 증시는 없는 돈 모아가지고 선택과 집중하는 장이죠. 자동차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추가 상승, 지난달에 제가 가장 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아차 11만원, 10만원 초, 10만 1, 2천원, 2, 3천원. 현대차가 21만원대. 지금 다 예쁜 수익이 나와 계시죠? 이번 주 후반부에 추가 강세와 확장될 경우는 제가 한번 뭐 차익 매도를 하는데 삼성전자로 주도권이 이전해버리면 자동차는 신다는 건 알고 계세요. 한국은 동시에 못 땡깁니다. 희한하게 그런 구도예요. 테슬라는 이야기했고 그리고 1차 시세가 낮고 좀 소화는 하는데 끝은 안 해요. 현대오토가 14에서 17까지 1차 상승 다음에 다시 15만원 전후, 네, 요 전후요. 뭐 15만원 초가 지대느냐 아니면 좀 위협받냐. 소화되면 여전히 추가적 상승 기조를 저는 보일 것으로 봅니다. 그 기조가 테슬라를 일으키는 하나의 큰 장본인이 될 것이니까요. 네, 일단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게 보유 가치가 뚜렷합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는 저점을 높이는 상향 박스권 수급 변화 맞아요. 1월보다 2월이 좋았고 2월보다 3월 수치보다 조금 전에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4월이 더 개선되어서 2022년 3년 상반기 2차 전지 피크 칠 때 수치의 85%에서 90% 수준까지 근접하고 있어요. 판매량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양극재 아까 제가 이야기한 설명에 빠졌는데 수출입 동향에서 가장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반도체 쪽은 당장은 쿼처가 좋아요. 합성 쿼처 있죠. 쿼처. 반도체 소재 쿼처. 그 다음에 낸드가 강한 회복이 나왔죠. 요게 뚜렷하게 반도체 업황에서 나왔어요. 양극재, 음극재 둘 다 점진적 수출액이 증가된다. 이제 판가가 좀 회복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뭐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었다. 고스피드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소요 자체가 좀 금리의 영향을 받고 이래서 좀 완화된 건데 2024년에서 5년간은 요 사이에 2차 전지 실현기는 있었습니다. 3년 여름에 고점을 치고 제가 고함 소리, 고래가음 소리를 토마토 TV에 지르면서 앵커에게 막 고함 소리 지르면서 무슨 개미 할 끼냐 이거 큰 대고점이야.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난 7월 말이었죠. 7월 하순에. 네. 그때였고. 그런데 이제 서서히 회복되면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파동을. 그래서 2차 전지도 조정치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꼭 전달해요. 분명히 장은 오늘 뭐 우리 쉬는 동안에 양일간의 흐름에 영향을 줄 겁니다. 미국이 장막판에 강력하게 회복한다면 오히려 오늘 잘 쉬는 거고 조정을 만났을 때 이번 5월 초에 만난 조정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1차 상승 다음에 한번 접었다가 다시 장은 5월 달에 상승을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조정 주느냐? 지난번 말이 4월 셋째 주 말에 만났던 그 정도 수위는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시고 5월 14일 이전까지는 코스닥 시장의 실적들이 대부분 다 마무리될 겁니다. 당장은 뭐 호실적에 대한 반응이 제일 크고요. 지금 몇몇 잘 나오고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지금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K푸드도 K뷰티, K푸드 다 실적 좋아요. 지금 뭐 삼양식품 뭐 이렇부터 해서 실적은 분명히 잘 나올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무슨 반영하고 밸류업이 좀 반영하다가 갈 거. 포스코 홀딩스는 뭐 밸류업 발표 정부 안 발표한다고 파는 거 아니죠? 충분히 빠졌죠? 포스코 홀딩스는 충분히 빠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건 이제 정부 아니고
포스코 개별 기업안은 5월 중에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난번 말이야 37만 원을 위협당했는데 포스코홀딩에서 또 뭐 39를 위협하고 38이든 밑으로 내려온다. 저는 리스크 관리보다는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에요. 조금 차분한 분들이 해당되겠죠. 네, 2차 전지는 조정심만 관심을 가져라. 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지난 4월 저점을 위협한 종목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은극재도 있죠. 대전자재로도 있고. 관심을 가져. 다만 저는 현재 위치에서 2차 전지의 비중은 한 2할 정도. 이번에 저는 2차 전지를 대신해 저는 현대오토웨버를 14만원 초전후 매집을 시켜드렸어요. 지난주. 네, 1차 고점 다음 매물 소화하겠죠. 2차 전지보다 수익이 훨씬 컸죠. 실전 수익이. 네,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오늘 제가 바이오주는 최근에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거를 오픈을 할까 말까 뭐 방송에서 얘기해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제 자막을 썼습니다. 뭐 5월 1일 노동절 기념인가요? 다만 뭐 당장 빵 뻗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진대요. 지금 알테오제는요. 5월 중 가격 매력 구간에 들어오면은 관심은 가지세요. 지난번 말이 한 16만 원, 15만 5천 원 사이였죠. 다만 알테오젠도 여기서 바로는 못 가는데 다만 알테오제는 5월 중에 편입이 이루어지잖아 지금. 편입일이 있죠. 편입일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일이 있을 건데 예, 근데 뭐 편입되게 뭐 17, 18 가면은 예, 그것은 메리트 아무것도 없어요. 밸류업은. 네, 근데 현재 제가 생각이 그래요. 이 적용일이 5월 14일이 적용일이네. 제가 체크해 보니까 다시 한 16만원을 위협하는 순간에 나오면 알테오제는 트레이딩은 된다는 거예요. 트레이딩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장투도 물론 됩니다만은 예, 5월 트레이딩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3천당 제약액의 아일리아 시밀라 황반 변성 치료제 자 8시 넘었구나. 유럽 본계약을 이 로얄티 55%짜리 계약이죠. 제가 13만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10만 원 초중반인데 이 계약이 본계약 도출을 위한 진행 제고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2의 알테오젠이나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은 이 바이오를 오랜 연구 끝에 성공한 대표 사례가 알테오젠이고 대한민국에서는 3천당 제약이에요. 실은 제가 2015년 6년 가는 사이에 3천당 제약을 그때 당시 만원 초에 추천했었어요. 지금 딱 8년 전이다 그래요. 당시는 4만원 5만원 갈 때가 고점이었어요. 당시에 바이오가 주도하는 장에서 3전당이 4만 5만원 6만원 금방 도전한 그때는 순수한 기대감이야. 이제는 현실이죠. 네, 빠지면 관심을 가질 볼만한 예, 주가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건 뭐 추천주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사안이고 미국에도 지금 저만지 아일리아 판매 계약 딜이 진행되는데 3분기, 2분기, 3분기 한 사이에 꽃이 필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유일하게 부각되는 재료가 실은 퓨처캠인데 시세가 바닥에서 전부 한 30% 이상 났죠. 많이 난 건 아니고 전립선암 치료 효과가 탁월하네요. 요거는 뭐 개인들끼리 흥분하면 안 되는데 기관들이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긍정 시그널이에요. 특히 기관 사모펀드가 이 주식을 계속 사모으네요. 왜? 저 정도 급이 나왔다. 저 정도 급의 나스닥 시가총액에 해당 비슷한 기준을 쥐고 있는 기업이 시총이 3조 원인데 이건 뭐 3천억 미만이야. 비교 효과가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 반응률이 66% 나왔다는 것은 전체 환자의 30%대가 완치적 반응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제가 봄에 작년이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 원초입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바이오 저 개인 투자들 사기치는 기업들 나옵니다. 저건 하나 사기 같다. 이건 뻥카 같다. 정확하게 제가 예측이 맞죠. 정말 알짜 바이오 말고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다만 알짜 바이오하고 성공 스토리는 화려한 쪽에 화려한 비상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예, 35분간 방송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말해줄 수 있을까? 네, 의문을 가져보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 네, 내일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장 끝나고, 네, 내일 이제 개장하고 시장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방송을 올릴 계획입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